오늘은 강세리가 어떻게 캐서린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는지, 또한 죽은 줄 알았던 강규철 회장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전에 여러분 손가락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승우는 엄마 최자영이 김도의 대리를 죽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기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강규철 회장의 죽음까지 황기찬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분노가 다시 그를 집어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승우는 밤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국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아버지가 떠난 뒤로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난 늘 엄마한테 짐만 됐잖아. 술에 취한 채 벽을 치며 울부짖는 그의 모습은 제인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제인은 곁에서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승우는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승우야, 제발 자기 탓하지 마. 병은 그냥 오는 거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아냐, 아버지의 죽음도 엄마의 병도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더 강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어. 그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인은 그런 승우를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지켜줄 거야.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에서 황기찬을 마주친 승우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살인자 주제에 감히 여기 걸어다녀. 라는 울부짖음과 함께 주먹이 날아갔고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놀라 모여들었고 제인이 급히 뛰어와 승우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황기찬을 향해 분노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어디 있는지 알아? 당신 끝낼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면 충분해. 그러니까 신고하고 싶으면 해. 대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게 될 거야. 황기찬은 겉으로는 비웃듯 웃었지만 그날 밤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안 들켰어. 녹음 따위로 날 잡을 수 없어. 증거 불충분이면 그만이야. 난 버텨낼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눈동자엔 이미 불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조차 강규철 회장이 나타나 그를 꾸짖었고 땀에 젖어 깨어난 새벽마다 그는 숨이 막혀 헐떡였습니다. 한편 정호성은 누나 정윤희에게 무릎 꿇고 강미란과의 관계를 봐달라 했지만 윤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성아, 내가 미란이랑 맺어지면 또 누가 희생할 줄 알아. 이번엔 내 아들 차례야.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 잊었니? 오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죄책감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비겁했어. 내가 책임을 회피했어. 하지만 윤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속죄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내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오성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무책임의 그림자가 결국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강미라는 방 안에서 홀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승우가 자신을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호칭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말이기도 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긴 했지만 용서했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진실이에요. 승우의 차가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강미라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30년 동안 난 도대체 뭘 한 거지? 내가 지켜야 할 아이를 새언니한테 맡기고 그 아이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했잖아. 결국 내가 다 망친 거잖아.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날아온 날 황기찬의 집무실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는 종이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날 불러. 내가 누군데? 감히 황기찬을 검찰로 끌고 간다고. 강세리는 겁에 질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기찬 씨 만약 증거가 진짜라면 어떡해? 김도의 사건, 강 회장 사건까지 다 다시 들춰질 수 있잖아. 황기찬은 비웃으며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증거? 증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난 모른다고 하면 끝이야. 법정, 검찰, 그딴 건 힘 있는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 그러나 밤이 되자 그는 술에 절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그 녹음이 공개된다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벌써 사라졌을 거야 분명히. 떨리는 손에서 잔이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의 눈빛엔 자신감이 아닌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제인은 아버지가 남긴 녹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계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그건 사고가 아니다. 황기찬 때문이다. 제인은 입술을 깨물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빠, 제가 끝낼게요. 이제 그 사람을 무너뜨릴 거예요. 옆에서 태호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이걸 공개하면 모든 게 끝나. 하지만 넌 각오해야 해. 내 가족도, 내 엄마도 고통받을 거야. 제이는 눈을 치켜뜨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게 아빠의 마지막 뜻이라면 난 끝까지 갈 거예요. 그날 밤 태호는 혼자 세리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과거 연인이었던 그녀. 그런데 이제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 캐서린의 신분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내 동생의 이름을 훔쳐 살고 있었다니, 세리. 넌 도대체 어떤 괴물이 된 거냐?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가슴을 찢어갈겼습니다. 며칠 뒤 태호는 세리를 찾아가 벽에 몰아붙였습니다. 강세리 아니 캐서린. 대체 왜 내 여동생 이름을 훔쳐 산 거냐? 세리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부르르 떨더니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호 씨 오해야. 난 그냥 강세리야. 왜 자꾸 날 괴롭히는 거야? 태호는 비웃으며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오해? 내가 과거에 내 여동생 서류를 훔쳐간 증거 내가 다 봤어. 이제 발뺌하지 마.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내 여동생의 이름으로 날 속였다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세리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살아남으려 했어. 날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 이름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그 이름을 가져온 거야. 태호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노했습니다. 내가 날 2번 죽였어. 사랑했던 여자로서, 그리고 내 여동생의 이름을 더럽힌 도둑으로. 세리는 바닥에 무너져 내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 내가 무너지면 너희 모두도 같이 무너져. 한편 정호성은 술에 취해 스스로를 조롱하듯 웃고 있었습니다. 비겁자 그래. 난 평생 비겁자로 살았지. 하지만 이 집안에서 나만 그런 건 아니야. 다들 똑같아.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져. 정윤이는 차갑게 그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입 닥쳐. 넌 가족이란 이름조차 가질 자격 없어. 내가 그동안 피한 모든 죄가 결국 내 아들이 물을 거야. 오성은 그 말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아들. 그 애는 내 죄를 모르게 해야 해. 난 끝까지 숨겨야 해. 윤희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기고 도망치는 게 내 인생 전부였지. 하지만 이번만큼은 안 돼. 세상은 결국 진실을 드러내. 넌 그때 무릎 꿇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치매로 혼란스러운 자영은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우야, 넌 내 아들이야. 난 이미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널 지키고 싶었어. 이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겠구나. 그녀의 눈에는 혼돈과 슬픔이 교차했지만 입술 끝은 단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검찰의 강제 소환을 받은 날 회사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 수십 명이 몰려들었고 수사관들이 출입문을 막아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기자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강규철 회장 사망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김도의 대리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황기찬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허위 보도입니다. 모두 음해일 뿐이에요. 우리 회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등에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수사관이 그의 어깨를 붙잡는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끝났네. 저 인간도 이제. 황기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편이라 믿었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태호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황지호.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세리와 사랑했던 그 시절, 잠깐의 관계가 남긴 흔적이 지금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호가 내 아들이라고. 세리, 내가 그걸 숨기고 있었다고. 태호는 세리를 찾아가 격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내 아들을 황기찬 소나기에 맡긴 거냐고. 넌 내 아들을 팔아넘긴 거야. 세리는 울먹이며 몸을 떨었습니다. 난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나 혼자 힘으론 지킬 수 없었어. 황기찬이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이미 끝장났어. 태호는 분노로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넌 사랑도 배신했고 내 여동생의 이름도 훔쳤고 이제는 내 아들마저 흙탕물 속에 던져버렸어. 넌 날 3번 죽인 거야, 세리. 세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지호만은 건드리지 마. 제발 제발 지호만은. 그러나 그 순간 황기찬이 나타나 비웃었습니다. 지호, 그 애는 이제 내 카드야. 태호, 내가 설령 세리를 버려도 아들은 버리지 못하겠지. 내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입 닫고 조용히 꺼져. 태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본능이 그의 분노를 짓눌렀습니다. 한밤중 태호와 세리가 격렬히 다툰 뒤
세리는 술에 취해 홀로 방에서 독백처럼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어. 부모 빚에 팔려다니던 쓰레기 같은 인생. 캐서린 내가 나한테 처음 손 내밀었을 때 부러웠어. 화려한 집, 따뜻한 가족, 그리고 태호 같은 오빠. 난 왜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늘 원망했어. 그런데 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난 처음으로 기회를 봤어. 내 서류를 손에 쥐었을 때 온몸이 떨렸어. 이름만 바꾸면 나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난 내가 됐어. 태호 곁에 있을 때마다 두려웠어. 내가 사랑받는 게 세리로서가 아니라 캐서린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도 놓을 수 없었어. 사랑도 권력도 이름도 다 놓으면 난 다시 아무것도 아닌 세리로 돌아가야 했으니까. 세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울부짖습니다. 미안해, 태호하지만 난 살아남고 싶었어. 그게 죄라면 난 평생 죄인으로 살다 죽을 거야. 한편 제이는 태호와 세리의 숨겨진 관계, 그리고 지호의 진실을 알게 되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태호 씨, 지호가 당신 아들이라고요? 태호는 말문이 막혀 눈을 감았습니다. 제이나, 하지만 나도 오늘 알았다. 지호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난 이제 물러설 수 없어. 제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다들 비밀만 숨기고 거짓말만 해. 대체 이 집안에서 진짜인 건 뭐예요? 그날 밤 정호성은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다 누나 정윤이와 마주쳤습니다. 오성은 흐느끼며 소리쳤습니다. 누나, 난 이제 끝났어. 다 무너졌어. 내 아들은 내가 무슨 낯으로 그 애를 봐. 난 평생 죄인으로 살다 죽을 거야. 윤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는 죄인이야. 하지만 최소한 내 아들에게 진실은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넌 끝까지 비겁자일 뿐이야. 오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용기가 없어. 난 그럴 자격조차 없어. 자영은 제인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치매로 현실과 과거가 뒤섞였지만 그 눈빛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제인아, 내 아버지가 남긴 목소리 세상에 내놔야 한다. 그래야 이 지옥이 끝난다.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닦았습니다. 네, 엄마, 제가 끝낼게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화면은 어둠 속에서 하나의 USB를 비추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단 한마디, 황기찬을 끝낼 마지막 폭탄이었습니다. 황기찬의 거짓이 폭로된 순간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진 거 아니야. 난 황기찬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이는 차갑게 그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를 죽이고 가족을 파괴한 살인자일 뿐. 세리는 무릎 꿇은 채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름을 훔치고 사랑을 훔치고 결국 아들마저 잃었어. 그녀의 오열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지호는 이미 태호 곁으로 가 있었습니다. 태호는 아들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널 지킬 거다. 다시는 누구도 널 이용하지 못하게 할 거야. 지호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도 아빠랑 살고 싶어. 세리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두가 긴 한숨을 내쉬던 그때 문이 열리며 지팡이를 짚은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럴 리가. 저건 제인과 스누, 태호, 심지어 황기찬까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죽었다고 믿었던 강규철 회장이었습니다. 깊은 주름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는 방 안을 천천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강규철이 지팡이의 의지에 거실 한복판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날 난 분명히 죽을 뻔했지. 사무실에서 황기찬, 내 놈의 배신을 듣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고혈압 발작으로 눈앞이 캄캄해졌고 쓰러진 나를 보고 넌 죽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난 죽지 않았다. 나를 발견한 충직한 직원이 몰래 구급차를 불렀고 난 혼수 상태로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 사이 넌 날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회사와 가족을 집어삼켰지. 난 살아있었지만 아무도 모르게 숨어 지냈다. 때를 기다리며 내 죄를 세상에 드러낼 날만 꿈꾸며 버텼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돌아왔다. 황기찬은 그 말을 듣고 창백해진 얼굴로 비틀거린다. 그럴 리가. 내가 분명히 죽었다고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강규철은 지팡이를 탁 소리내며 외친다. 아니, 황기찬. 죽어야 했던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였다. 이 집안을 더럽힌 내 죄악이 이제 드러났다.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제이는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정말 살아계셨군요. 강규철은 딸을 끌어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이나, 넌 강했다. 내가 날 대신해 이 집안을 지켜냈구나. 자영은 흐릿한 눈빛 속에서도 그 목소리를 듣고 놀라웠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살아계셨군요. 이제야 내 마음이 놓여요. 승우와 지호, 태호, 제인 모두가 강규철 주위로 모였습니다. 황기찬은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세리는 바닥에 쓰러진 채 흐느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규철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진실은 살아남는다. 여왕의 집은 이제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 말과 함께 방 안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의 숨결이었습니다. 자영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치매로 희미해진 기억 속에서도 그 순간만은 또렷했습니다. 내 아들 내 딸 다 해냈구나. 이제 난 안심이다. 그리고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황기찬은 완전히 무너졌고 강세리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제인과 승우, 태호와 지호는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규철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집은 다시는 거짓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진실로 새롭게 시작된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